요즘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된 사이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이 헤어진 아내를 찾아가서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태호 차장, 언제 어디서 벌어진 일입니까? 네, 지난 6일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 남편이 전 부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부인이 도착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서 수차례 찔러서 숨지게 했습니다. 여러 군데 몸 여러 군데가 찔려서 결국 부인은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붙잡혔어요? 지금 그 퇴근 시간에 그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현장을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고 경찰이 즉시 출동해서 전 남편은 또 도망가지도 않고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순순히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다 했었다고 하죠.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얘기 직접 들어볼까요?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만나가지고 살해한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망한 게 아니라 병원에 치료받다가 사망하신 거예요. 수술 받다가 사망하셨어요. 네, 비록 이혼은 했지만 한때는 인생의 동반자였는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 뭐라고 하나요? 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내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살해를 했다고요? 네, 그런데 이 범행 수법을 보게 되면 목과 복부를 수십여 차례, 단순히 한 번 무발적으로 그렇게 살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목과 복 부위를 수십 차례 찔렀다는 것을 보면 뭔가 이 두 부부 사이에 설명이 되지 않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니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선택한 방법이 살인이라니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해를 해서도 안 될 이 남자인데요. 자, 배태호 차장, 이 부부는 언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부인과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전 부부 사이에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잔인하게 살해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경찰도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고 정신병력에 대해서도 조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전처를 살해한 이번 사건에 네티즌들도 혀를 차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왜 이혼했는지 알겠다. 부인이 살기 위해서 이혼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참사까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목숨 걸고 결혼을 해야 하나 이러한 비통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자, 전 남편이 전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리고 심지어 살해까지 가는 이런 사건들이 예전에도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가령 2014년에 있었던 사건, 3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당시에 49살 전 남편 박 씨가 채무 관계로 다투다가 전 부인 정 씨를 둔기로 때려서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시신을 이불에 싸고 계단으로 끌고 내려와서 주차장 뒷자리에 시신을 싣고 운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차량을 공항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놓고 호주로 출국을 했어요. 근데 입국 심사 과정에서 옷에 핏자국도 발견되고 피해자 신분이 다 나오니까 이제 호주에서 강제 추방당해서 붙잡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기본 동기가 유사한데 아내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내 영향력 하에 내 소유로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전 남편들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이혼을 했는데 이렇게 그 컨트롤이 안 된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갑자기 원한을 품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원한 범죄하고 아주 유사한 굉장히 잔혹한 그런 범죄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상 젠더 폭력 혹은 젠더 범죄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처와 전 남편 간의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들여다보면 이혼을 해도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혼에는 총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되는 정서적 이혼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이혼을 거치면 각방이나 별거 같은 이 몸이 떨어지는 물리적 이혼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서적 이혼, 물리적 이혼을 거치게 되면 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완전히 남남이 되는 법적 이혼 상태가 된다고 하네요. 김남국 변호사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남편이 뭐 궤변이기는 하지만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법적 이혼은 됐어요. 하지만 첫 번째,
정서적 이혼은 덜 된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보세요? 이것도 이 사건도 발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할 때 양쪽 부부 모두가 서로 정서적으로 아예 결별을 선언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법적으로 이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이 상황에서 예. 이 남편의 수사 과정에서 말했던 말을 보게 되면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했던 말을 미루어 추정을 해보면 예. 아마도 이 남편은 여자에 대해서 이 부인을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결별하고 싶지 않다는 정서적인 어떤 미련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했던 그 시간이 예. 무려 3년 전입니다. 예. 사실은 3년이라고 하면 이혼을 했을 당시에 마음으로 정리는 못했더라도 3년 동안 충분히 잊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마 3년 기간 동안 오히려 그런 어떤 정서적인 어떤 결별의 어떤 그 감정이 상대방에 대한 원한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훨씬 더 증폭되고 커져서 네. 이런 아마 흉악 범죄로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상수 평론가님, 왜 외국 영화 보면요, 엑스-와이프, 엑스-허즈밴드들 굉장히 쿨하게 친구처럼 잘 지내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 현실에서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징들이 뭐냐면요. 전 남편이 주로 전처에게 매달리지 예. 반대로 전처가 전 남편을 괴롭히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것을 여러 가지 그 요인에서 찾고 있거든요. 뭐 정서적 이혼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뭐 심리적인 차이가 여자들은 다양한 그 에너지를 갖다가 쏟고 있을 곳들이 있는데 남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그렇다. 예. 상실감을 더 크게 느낀다. 이런 심리적인 그런 포장도 있는데 예. 실제로는 철저하게 젠더적인 그런 그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젠더적으로 보면 여성은 약자거든요. 그리고 남성에 의해서 지배되고 남성에 속해 있는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남자들이 한국에 특히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것은 충분히 교육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남녀가 어떻게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예. 대한 그런 교육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 남성은 힘으로, 물리력으로 혹은 돈으로 그런 걸로 이제 누르려고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기 쉽고요. 예. 그것이 이제 쉽게 원한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폭력이나 혹은 예. 이렇게 살인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에서도 그 이혼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기보다는 예. 내 원래 소유물이었던 존재가 어떤 부당한 잘못된 이유 때문에 나한테서 지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원망하게 되고 빼앗겼다고 생각하게 되고 예. 지금처럼 이렇게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서 죽였다는 말도 안 되는 역설을 예.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사회 구조적인 또 문화적인 어떤 예. 접근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배 차장, 그리고 네. 또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사실 이혼을 해도 부부가 완전히 남남이 못 되는 게 바로 자녀 문제 때문이잖아요. 뭐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부야 이혼하면 남남이지만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엄연한 천륜이고 뭐 바꿔줄 수가 없는 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부가 계속해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예. 어떻게 보세요? 뭐 면접교 소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녀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나게 해준다. 물론 양육은 누가 하지만 누구 만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뭐 자주 만나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이것을 고리로 해서 부부가 또 재결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이것이 이런 게 잘 원활하게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또 강제로 아이들을 만나러 가고 심지어 학교에서 납치를 하고 뭐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 좀 극단적으로 또 이 반면에는 아이를 이제는 아예 뭐 내팽개 쳐버리는 이런 이혼 후에 다 내팽개 쳐버리는 경우도 그런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너무 좀 극단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아이들을 좀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유물로 또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좀 극단적이기 전에 먼저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과정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 같습니다. 네. 이 부부 한때는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텐데요. 참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가려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비극도 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